그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달라 했는데 거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고 절차를 밟아가 해야 된다. 그거는 거절의 말입니다. 그거를 천천히 하자. 그때 그 질문 자체가 조속해달라 할 때 천천히라고 이야기했는 거 그거를 가지고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언지를 줬다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고요. 저는 그보다도 이번 회담 내용도 그렇지만은 형식과 의전에서 참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인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상대방은 국무장관하고 그 안보보좌관하고 회의가 주회의였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그리고 또 이 존 볼턴 안보보좌관하고 대통령하고 이제 이 비공개 회의 그것이 제대로 된 회의고 오히려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부부가 동반으로 만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견례 비슷한 자리고 그리고 또 확대 정상회의는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형식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그 정상회담 치고는 이례적입니다. 그렇게 잘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장관 회의하러 갔는데 장관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 밑에 국장하고 대화하라 하는 이런 형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다라는 것은 상호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합의된 부분이 없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거는 뭐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장면에서 오로지 혼자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그냥 배석하는 형태만으로 보이는 것은 외교적으로 충분히 사전 조율이 잘 안 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 국민들이 약간은 별로 그래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 회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뭐 저도 그 형식에 대한 문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정부가 꼭 그렇게 형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 김경진 의원님께서 어쨌든 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당연하죠. 이건 대화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대화를 했을 적에 현실적인 과제들, 그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가 분명인데 이걸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안들이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이제 거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을 했을 경우에 북한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스몰 딜의 가능성 뭐 북한이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나선다면 저는 스몰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스몰딜이 어떠한 수준이냐 적어도 그 미국이 이야기하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외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부분하고 또 그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핵 물질 생산 시설하고 폐기 이런 부분들이 그 한 40여 군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는 핵 리스트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핵 리스트를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핵 시간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기를 해야 저는 이제 스몰딜이 가능하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전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영변 핵시설 할 테니까 현재 유엔 제재안의 핵심적인 5개 항을 다 풀어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협상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라이트 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부분은 저는 뭐 그 단계적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재 그 양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물론 그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잘 전달해서 그 의견을 좁혀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 인식과 가치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이런 인식을 미국 조회해 주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보편적 인식과 가치 속에서 저는 국제사회 함께 하고 국제사회 인식이 이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사회의 이런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핵을 폐기해 나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분이 조금 거칠고 조금 우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로 걸출한 협상가고 대단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북한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ICBM 쏘고 핵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대화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이 김정은이 트럼프 손바닥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차츰 지금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다음에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없다. 거의 똑같은 생각이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실제로 미국과 이견이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우려는 있는데 다만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나라 대통령, 특히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들과 어떤 이 국무위원장 간의 결단 사항이거든요. 근데 자꾸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피해를 안 입는다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이 서야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만남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저는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면 북한은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다가가는 것 같고 미국은 자원과 시간이 많으니까 넉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북한은 초조해지고 가면 갈수록 미국은 좀 넉넉하게 협상 조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금 폭발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제어해 주면서 계속 절차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할 역할이 어떤 결론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중재자적 역할이 버퍼가 없다고 봐도 이 만나게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너무 박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무슨 뜬구름 정상회담을 했냐라고 하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수 정권 10년 동안은 그 뜬구름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진전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전히 미국의 여러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나 미국의 여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공개했다가 체제가 붕괴돼 버리면 어떡하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호의 입장을 잘 조절하면서 촉진하는 것 그거는 일종의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나라의 일종의 불신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가 좀 잘 되면 우리 국민들도 좀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런 오랜 기간 쌓여있던 불신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다 제각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대를 할 것은 사실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결렬됐으면 그 협상의 책임자들을 일종의 문책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을 그대로 두고 있고
북한도 당시에 협상을 했던 김영철이나 최선희를 오히려 승진을 시켰단 말이죠.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종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하는 양 국가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의 긍정성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게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